이런 분은 꼭 살려야 됩니다. 정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실은 그냥 그분도 되게 겉으로는 멀쩡하셨어요. 뭐 많은 경험이 있겠죠. 저도 이제 암을 본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떻든 간에 이런 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 사례를 들면서 우리 혈액검사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 백혈구 수치 확인하는 거, 중성구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빈혈, 혈소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너무 혈소판 떨어지면 출혈될 수 있고 또 빈혈이 너무 심하면 뭐 숨차고 어지럽고 생활이 잘 안 되실 수 있고 호중구, 백혈구 낮으면 감염 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려고 이제 중간에 피검사를 보는 거고 간 수치라든지 콩팥 수치 이런 걸 보면서 항암의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피검사 중에 중요한 게 염증 수치가 있어요. CRP라 그래가지고서 뭐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피에서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도 항암하면 이제 감염 같은 게 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 수치에 되게 이제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 수치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위암 환자분이세요. 다행히 전이가 있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우리가 2기부터는 항암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기셔가지고 캡사이타빈이라는 우리가 흔히 뭐 젤로다라고 하는 약입니다. 먹는 그런 항암제에다가 이제 옥살리플라틴한 주사 항암제를 병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설사를 하셨어요. 원래 이 젤로다가 부작용 중에 설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설사를 하니까 뭐 그냥 그래 뭐 설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설사가 굉장히 멈추지 않고 되게 심하셨어요. 너무 탈수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응급실을 이제 가서 뭐 CT도 찍고 이제 검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장염이다. 사실 장염은 뭐 부작용 중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뭐 장염이고 뭐 혈압도 그때는 이제 괜찮으셔가지고 지사제 이런 거 좀 가지고 또 입원은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협력병원이어서 저희 병원에 그러면 이제 가서 탈수 교정도 하고 안정될 때까지 좀 병원에 있어라 해서 오신 분이세요. 환자분 오셨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혈압이 70이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이제 쇼크인 거예요. 혈압이 90 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갔더니 이제 혈압이 낮을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탈수가 되신 분이잖아요. 혈사를 많이 하시니까 설사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수액을 줬는데 혈압이 안 오르시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쇼크구나. 해가지고 이제 중심정맥이라고 있습니다. 큰 혈관이 있어요. 목에요. 경정맥에다가 관을 꽂는 거예요. 이제 그 압력을 재봤더니 굉장히 탈수가 많이 돼 있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수액을 더 많이 주고 수액을 그렇게 줬는데도 안 될 때는 저희가 혈압 상승제 달아요. 그래서 혈압 굉장히 그래도 안정되게 좀 맞추고 또 이제 장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염 항생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CRP 염증 수치가 저희가 검사했을 때 원래 정상은 0.5예요. 근데 이제 9 정도로 좀 높아 있으셨고 프로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0.5인데 이분이 한 3 정도로 올라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생제 쓰고는 염증 수치도 한 2까지 잘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프로칼시토닌도 이제 0.5 이하로 떨어지셨는데 저희 병원 입원하고 한 4일 정도는 잘 되셨어요. 설사도 어느 정도 좀 멈추고 근데 다시 열이 좀 나면서 5일째 염증 수치가 갑자기 9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항생제가 잘 듣고 있었는데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항생제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꿉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항생제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안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짧은 시간에 한 2, 3일 안에 24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장에 고름이 찼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암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하다 이런 일이 생기신 거잖아요. 이런 분은 꼭 살려야 됩니다. 정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더 어려워요. 아, 이거는 이제 빨리 가서 검사하고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대학병원도 이런 분들은 잘 받아요. 왜냐하면은 뭐 해줄 게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오라고 해서 이제 잘 응급실로 가셔가지고서 이제 처치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저희랑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분이고 굉장히 고마워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히려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장 수술을 2번 하셨대요.
정말 중환자실에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정말 잘 조절이 됐었거든요. 한 4일에. 이런 경우에 다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의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이 천공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가 뭐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피 검사를 자주 뽑으면 왜 이렇게 자주 뽑냐고, 그냥 피 뽑아가지고 빈혈 생기고 그냥 힘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그분도 되게 겉으로는 멀쩡하셨어요. 뭐 많은 경험이 있겠죠. 저도 이제 암을 본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떻든 간에 이런 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조금 이제 의사로서 조금 죄송한 거는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정말 이제 좀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설득을 시키기는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반성을 하고, 이런 피 검사들이 저희한테 주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좋아지다가도 또 나빠질 때 이런 항생제를 체인지 한다든지 또 곰팡이하고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피 검사들이 유용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피를 자주 체열할 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중증의 환자분일수록 피를 많이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좀 늦어지면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혈액 검사의 그런 또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뭐 혈액 검사 수치라든지 뭐 이상 수치를 보이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또 그거에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